그래서 취등록세 보험료까지 하면은 약 거의 진짜 1억 4천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나사정은 얼마를 모았냐,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월포TV,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 지금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특수 색상의 마이애미 블루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는 마이애미 블루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이애미 블루 색상은 보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1월이나 12월 쿼터를 받으신 분들은 마이애미 블루 색상으로도 하셨겠지만 1월 쿼터 이후 분들은 요걸 하실 수가 없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좀 지났어요, 그 옵션 픽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약한 차량의 옵션, 물론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기는 했었지만 변경도 조금 있었고 또 픽스를 하기도 해서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옵션 말씀을 드리는 김에 포르쉐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경로가 복잡해서 포르쉐코드.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쉐코드.com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기아의 포르쉐 코드, 요 란에다가 생성을 하신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나만의 포르쉐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코드가 뭐냐면 PM1LZJR3 열기.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한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옵션 변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늘 마지막에 보던 요약 보기 화면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옵션 픽스를 한 차량은 718 카이맨 GTS 4.0이고 총 가격은 0000000으로 1억 3천만 원에 딱 맞췄습니다.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기본 가격은 1억 1,480만 원이고 지금 개소세 할인이 유지가 된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할인이 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겠죠. 옵션의 가격은 1,520만원. 비교적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GTS가 옵션이 해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보다 더 적게 뽑으려면 또 적게 뽑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좀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색상인데, 색상이 제가 원래는 라바 오렌지 340만원짜리 옵션을 넣었었는데 결국에는 가드레드 색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시뻘건 색깔로 했는데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채도가 높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실물로 제가 딱 봤을 때는 빨간색에서 약간 노란기가 섞여서 주황색 같은 쨍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라바 오렌지에서 바랬던 그 부분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가드레드가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드레드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합리화를 하고는 빵원레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가한 옵션은 GTS 인테리어 패키지 카민 레드. 요 옵션이 어떤 옵션이냐,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칸타라 시트를 선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통풍 시트도 못 넣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요거를 안 하시고 가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는데, 가죽으로 변경을 하시면 요 GTS 인테리어 패키지라는 옵션은 추가가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알칸타라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GTS에서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인데 카민 레드하고 크레용 두 가지 색상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카민 레드로 한 거고, 스티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안전벨트 색상이 추가가 되고요. RPM 게이지가 카민 레드로 변경이 되고 헤드레스트에 GTS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내 그 매트도 들어가고 대시보드, 도어 패널 및 센터 콘솔 트림 요게 카본으로 또 들어간다. 이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만 넣어도 가격이 엄청 뛰는데 GTS 인테리어 패키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총 680만원짜리 옵션. 비싸긴 하네요, 이 옵션이.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런 사양들을 다 넣으시려면은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알칸타라 시트를 하셔야만이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있죠. 참고 레이스텍스 기능을 포함한 가죽 인테리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칸타라 시트를 제가 앉아봤는데 좋아요. 부드럽기도 하지만 마찰력이 세서 이 시트에서 몸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느낌. 이거를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좋은 선택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추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해도 땀이 차고 뭐 이러지를 않아서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 알칸타라는 물 청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트까지 물이 흡수가 될 정도로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걸레라든지 이런 걸로 닦아내서 쉽게 오염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 가죽 같은 경우가 물이 닿으면 변색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죽이 관리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외부에서는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도색된 사이드 윈도우 트림, 이 창문 틀이죠, 윈도우 틀, 요거를 하이그로시로 도색하는 옵션을 넣었어요. 70만원짜리인데 요거를 넣은 이유는 왜 넣었을까요? 다 세팅인데 나머지? 망했네. 이게 예산보다 돈이 좀 남아서 윈도우하고 도어, 레버 요거를 하이그로시 블랙을 넣었습니다. 요 두 개 합해서 90만원. 아씨, 넣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PDK가 기본이죠. 세틴 블랙 휠, 이것도 기본 사양이고, PDLS 플러스는 최종적으로도 넣었습니다. 요거를 넣어야 이렇게 4발짜리 데일라이트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빼고 넣은 바로 그 옵션,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ACC, 그리고 엔트리 앤 드라이브, 요거를 넣었습니다. 두 개 합해서 320만원. 근데 색상 옵션이 340만원이었죠. 그래서 20만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넣은 거거든요. 도어 레버. 도어레버 20만원. ACC를 넣은 이유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넣었었는데, 요거만 넣을 경우에는 구간 단속이라든지 요런 데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그거 외에서는 사실 정속 주행을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미국처럼 끝도 없는 사막을 몇 시간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색깔을 뺀 김에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 구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쓸모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넣게 되었고요. 물론 이거를 넣었을 때 이 앞에 커다란 렌즈가 여기 생기는 거는 조금 극혐이에요. 그리고 엔트리 앤 드라이브는 편의성과 감성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키 그 꽂는 부분에 더미가 꽂혀 있는데 요거를 뺄 수가 있대요. 빼고 키를 꽂고 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습니다. 이거를 넣어야 가까이 갔을 때 문이 열리고 트렁크랑 프렁크가 열리는 요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 시트에서 변경을 안 했어요. 그냥 기본 시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이 아이소픽스를 넣은 거는 그 옵션 픽스를 하기 전에 이제 옵션을 들고 딜러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최 팀장님께서 뭐 다른 거는 뭐 옵션 뭐 잘 넣으신 것 같고, 근데 아이소픽스는 넣으시는 게 어떻겠냐. 아니, 저는 애도 없는데 무슨 아이소픽스를 넣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지금은 그 미혼이시지만 언제 결혼하실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이소픽스를 있음으로 해서 와이프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만큼 이 차를 타는 거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약간 이런 뉘앙스에 강력하게 설득이 돼버려서 바로 그럼 넣겠습니다 하고 이 옵션을 넣었어요. 30만원에 약 자유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 넣었습니다. 근데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기를 데리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는 셀카존 옵션을 안 넣었잖아요. 이게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GTS 로고가 박혀있기 때문에 요거를 빼기는 애매해서, 그러면 이제 크레스트가 제가 볼 수 있는 시야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 콘솔 박스 여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뭐 보스 오디오 추가한 거,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옵션이 1,520만원이 들어갔다. 뭐 되게 넣은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준 기능 이걸 보시면은 납득이 가실 거예요. 보면은 이 스포츠 배기 기본 옵션이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토크 벡터링, PASM 요것도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휠이 20인치 이전 세대 스파이더 휠이 들어가거든요. 뭐 디자인도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제가 PCCB를 안 넣을 거면 요거는 이제 빨간색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또 바꿀 필요가 없었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절약을 했고, 바디 옵션은 뭐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없어요. 아예 GTS 4.0에는. 그래서 넣을 필요도 없었다. 기본으로는 PDLS 플러스가 아니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러스로 변경을 했죠. 착색된 LED 미등, 테일램프가 빨간색 빠지는 거, 요게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벼운 디자인 패키지, 그 가벼움이 아니라 원래 그 영어 라이트, 불빛 얘기하는 거죠. 요거 패키지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 알칸타라 시트 센터, 요게 원래는 돈이 더 들어야 정상인 옵션인데 스포츠 시트 플러스가 기본이라는 거. 이 시스템 룸미러가 이제 뒤에서 눈뽕을 쏘면은 이거를 어둡게 해주는 거. 후방 카메라,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레이스텍스로 림이 쌓여 있는데 요건 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바꿀 필요가 또 없었고요. 블랙 인테리어 루프 라이닝, 그리고 A필러 레이스텍스로 해준다. 스포츠 페달, 요렇게 꽤 많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GTS는 깡통으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좀 몇몇 옵션들을 넣은 거고, 그래서 취등록세 보험료까지 하면은 약 거의 진짜 1억 4천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나사정은 얼마를 모았냐,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 새끼 카푸어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제가 일단은 월포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차 때 기존에 있던 제가 지금 집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을 내기 위한 대출을 갚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 통장에 쌓이는 돈이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갚은 금액이 한 2천만 원 이상 갚았었고, 올해 초에 현찰로 들고 있던 게 한 2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에 돈을 넣으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몰라, 이거 갑자기 차 살 때쯤 돼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 요거를 팔았을 때는 대략 뭐 2천만 원 중후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세가 그 정도 되고, 오늘 패널로 와 계신 안쌍님께서 제 차를 사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빤스런을 하셨습니다. 차 출고까지가 약 2달 정도 남아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팔아야 돼요. 혹시나 나사정의 차량을 사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어쨌거나 차량을 인도받을 때쯤까지 한 6천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갚았던 대출금이 있잖아요. 다시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찰이 총 9천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정도가 비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시 금융의 힘을 빌려서 월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차값을 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월납이 뭐 계산해보면 100만 원이 안 되긴 해요. 3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자가 뭐 한 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90만 원 나누기 12, 7만 5천 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취등록세가 800만 원 정도 가 나올 거고요. 보험료를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200만 원 중반 정도, 5천만 원이 남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낸 게 제해지고, 또 뭐 할인을 받으면 좀 더 깎이겠지만 4,500만 원이 남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60방을 하면 월 75만 원, 뭐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4,500에 한 달 이자야 플러스 75로 하는 거지. 플러스 7.5, 첫 달에 93만 원이 나간다. 이거는 제가 60개월로 했을 때 첫 달에는 어쨌거나 차값으로 이자를 다 포함해서 93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다. 기름값 같은 경우는 비슷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100만 원씩 주식에 박는 거 요거를 이제 그만하고 차값에 나간다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제가 현금을 납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요거를 뭐 카드로 하면은 이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요런 부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을 사고 월급에서 또 이제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쇼핑도 안 하고 돈을 안 쓰니까 그래도 한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깨닫고 있는 지금입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카푸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물론 저도 카푸어인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서 강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뭐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차는 처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또 뭐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차량의 미래 가치, 절대로 가격이 떨어질 차가 아니다, 오르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감가 방어가 다른 차들보다는 더 잘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꿈을 이루는 것도 이루는 거지만 가치 투자도 겸해서 하는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고 이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마냥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점을 좀, 왜냐면 또 저희 엄마가 또 이 채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엄마한테 허락받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저는 사실 계획대로 하고 있었어요. 차량 가격을 1억 4천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 실제로 그 예산에 맞춘 옵션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가 모이면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욕심을 냈어요. 기존의 2.5리터 터보 GTS가 단종이 되고 자연흡기 4.0이 나왔는데 첫 계약에 약간 좀 욕심이 났고, 4.0 모델이 한정 수량으로 생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바심도 좀 났고, 그래서 일단 계약은 하고 보자. 그러면 좀 더 동기가 부여가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빨리 차가 나오게 된 거예요. 쿼터 배정도 제일 빨리 받아버렸고, 그럼 이제 와서 이거를 미룰 거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기를 늦추는 거는 몇 달 더 늦춘다고 돈이 막 급격하게 더 생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는 갚았던 대출금을 땡기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신용대출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여러분들께 진짜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일단은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이게 사실 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구질구질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를 현금 완빵으로 살 능력이 돼서 사는 거면 이러지 않겠죠.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러겠지만, 저도 이제 금융의 힘을 빌리면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 안 된 게 있어. 뭐 PPF? PPF? PPF를 하게 되면 대충 알아봤는데 한 3,400만 원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고민하도록 하죠. 혹시 압니까? 우리 또 도와주실 분이 나타나실지, 사장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 최종적으로 픽스한 옵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파이낸싱 플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좀 더 착잡해진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Welcome, 포르쉐.